안녕하세요. 음, 고등 수학학 개정교육 과정으로 16번째 단원인 유리식과 유리함수 강의를 시작할게요. 어, 내가 원래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시작했나? 지금 시각은 11월 14일 새벽 5시. 아, 새벽 말고는 강의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돌겠네. 음, 뭐, 언젠간 개정교육 과정을 찍어 올리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으나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찍게 됐네요. 바로 너 때문에. 너, 너 이거 보고 있는 너 때문에. 일단은 그쵸. 일반적으로 학교 교과서에는 유리식에 관한 내용은 따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푸는 유형만 보고 쫙쫙 넘어가시면 돼요. 유리 함수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유리식 유형은 뭐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다 필요 없고 유형 5번에 부분 분수로의 변형과 뭐 또 있나? 잠시만요. 굳이 연습해두면 좋을 게 유형 8번의 유리식의 값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이용하는 거, 이 두 개 정도만 연습 삼아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그냥 앞으로 향후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나머지는 그닥 뭐 별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나는 문제집을 다 풀고 싶고, 우리 학교는 유리식, 비례식 이런 거 내는 학교다라는 친구들은 다 봐야 됩니다. 강의를 시작할게요. 딱히 뭐, 86쪽에, 센 수학 86쪽에 다루어져 있는 이런 설명들은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부분 분수 하나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 좀 어둡나? 좀 어둡습니까? 겁나 흔들리네, 오늘따라. 그쵸? 잠깐 조정 좀 하고 시작할게요. 시작합시다. 어, 부분 분수 계산은 정말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잊으면 안 될, 앞으로 자주 나오는 계산입니다. 부분 분수. 또 흔들려. 이거 수업 듣다가 토하는 거 아니야? 쌤, 멀미나요. 어쩔 수 없어. 한계다. 자, 부분 분수가 뭐냐면 분모가 두 식의 곱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제 주로 공식의 활용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놈을 굳이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는 문제인데, 왜 그런지는 문제풀이를 들어가서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 공식을 어떻게 이런 공식이 되나요? 하면은 이거 통분하시면, 이거 통분하면 a b분의 b 마이너스 a고 b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a b분의 1로 나옵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이제 암기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막상 이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찍어놓은 수학 2 개정 전 교육과정 수학 2 센 수학 강의 내용과 완벽하게 똑같아서 좀 그러네요. 했던 거 또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라. 주로 이제 풀이 방향은 요게 양의 값으로 양수로 나오기 위한 계산을 합니다. 즉 b가 a보다 큰 놈을, 두 개의 곱 중에서 큰 숫자를, 큰 식을 b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1 가로치고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크다 작다를 통해서 했어요. 문제를 보자마자 너가 A하고 너가 B 해 이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은 큰 놈이 B네. 큰 거 빼기 작은 거분의 1 곱하기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문제 풀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걸로 합시다. 일단 이 영상은 강의의 어떤 완성도를 위하여 다 설명을 해둘 거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신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범위를 좁히고 싶은 친구들은 유리식에서는 단 두 개만 유형 5번하고 8번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바로 유리 함수 쪽으로. 유리 함수 설명은 또 중간에 할 거니까요. 유리식 파트를 먼저 다 날립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 이제 거의 아, I'm sorry. 아우, 음소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못 참았네. 자, 594번. 유리식이라 함은 무엇을 유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분모에 식이 존재할 때를 유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모에 식이 있을 때를. 분수식을 유리식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종종 제가 말로 수업을 하다 보면 혼용하긴 해요, 말을. 2분의 x는 유리식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표현이냐, 화면이. x분의 2는 유리식이 맞습니다. x분의 x제곱은 유리식일까요, 아닐까요? 나누고 나면 x지만 이렇게 준 거는 이유가 있는 거라 유리식으로 봐야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건 유리함수나 문제가 나오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라고 하니까 이 세제곱일 거야, 아마. 내가 요즘 어제만 해도 문제 푼 거 영상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았는데 왜 자꾸 다 제곱으로 푸니? 선생님이 세제곱하고 5승 5제곱 써 있는 거를 보통 다 제곱으로 쳐서 풀더라고요. 문제를 잘못 푼 셈이지. 어쩔 수 없죠. 점점 이제 시력은 퇴화되고 이제 나이를 먹어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그냥 통분하면 돼요. 요거 둘이 곱하면은 얘 나와. 그래서 식 전체를 통분하면은 x-1한테는 x 플러스 1이 곱해질 거고 마이너스 1한테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곱해질 거고 더하기 3이 나오겠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선생님 이런 계산 상당히 귀찮아하는 편이라 그냥 계산할게요. 플러스 2 뭐 이렇게 what?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what? 빼기 플러스 됐어. 그래서 다시 약분해주면은 요거 분의 1로 이렇게 식 정리가 되면서 끝이 납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긴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번 돌아오는 12월 달 기말고사 범위에 이 단원이 보통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서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요 유형을 건너뛰시는 게 낫고 할 시간이 없어 그렇게 무리식도 그렇게 보면은 되게 할 게 많은데 교과서엔 정작 안 나오거든.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걸 보는 시청자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다 공부합니다. 책을 샀으면 책에 있는 건 다 풀자. A 단계처럼 쉬운 거 빼고 약간 이런 주의라서 쓸데없는 집착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안 보겠지. 나 혼자 떠들 거야. 자, 문제 적용해 봅시다. 다음 문제.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자가 많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럴 땐 그런 상상을 해봐요. 수학이 다 한글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그지 같았을까.
그런 상상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나누기는 역수 취해서 곱하기로 바꾼 거예요. 지울 거 지워 주자고. 다 지워지네.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남네요. a 플러스 1분의 a. 얘가 답입니다. 뭐 이렇게 간단해? 응? 넘어갑시다. 에헴. 어차피 애들 별로 볼 사람도 없는 거 빨리빨리 풀어야겠다. 우쩌. 600번. 분모를 영어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뭐 블라블라에 대하여. 이게 종종 수업 시간에 재미난 거를 알려줄 수도 있는 유형들도 있는데, 그래도 내신 대비 아니면 안 보는 게 좋죠. 뭐 계산합시다. 자, 뭐라는 거냐면 이것들이 계산하면 얘래. 이런 식의 종류를 우리가 모든 실수에 a의 x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라고 하면은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얘를 그냥 계속 정리하시면 됩니다. 분모 둘이 통분하면 얘가 나올 거고요. a한테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b한테는 요거에 x 플러스 1이 곱해진 형태라 이거 계산하면은 x 플러스 7이 나온다로 a, b 잡으시면 됩니다. a, b, c를. 간단한 예로 여기서 ax제곱 나오고 여기서 bx제곱 나오는데 더하면은 여기는 x제곱이 없으니까 0이 되겠네요. a 더하기 b는 0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식 전개한 게 x 플러스 7이 되려면 2차항의 개수는 0이고 1차항은 1이고 상수항은 7이다 라는 그냥 식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거 보고 그냥 넘어갑시다. 간단한데.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은 간단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604번. 이 조그만 데다 풀 수 있을까? 지금 종이가 여기 끝인데 여기 끝인데 풀어볼게요. 이구나. 교과 과정을 자주 바꾸는 거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개정 교육 과정을 찍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돌아오는 선생님의 마지막 겨울 방학, 이제 마지막 겨울 방학이구나. 졸업 전에 아니구나. 마지막은 아니네. 아무튼 돌아오는 선생님 겨울 방학 때 모든 개정 교육 과정을 다 찍어 올리는 걸로. 그러는 걸로. 자, 갑시다. 이거를 다 통분을 하려고 하면요. 분모는 4차고 분자도 4차가 되는데 4차식의 분자가 네 덩어리가 나오고 그 네 덩어리를 다 계산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요 2차식도 귀찮아서 계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계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정말 하기 싫어서 그냥 이 정도에서 설명 끝내고 넘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요. 자, 분모가 1차인데 분자도 1차야. 이러면은 일반적으로 분자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가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자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차수를 낮춰주자라는 거죠. 어... 자, 이런 식으로 봐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나누냐? 이렇게 보면은 1이 되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렇게 보면 2 되죠. 어떻게 여기다 다 풀려고? 어. 요거는 가로 쳐주세요.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서 가로 안 치면은 가로를 안 쳐주면 얘가 진짜 큰일 났다. 됐다. 가로 안 치면 얘가 그냥 플러스처럼 나가버릴 수 있어. 앞에 빼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로치는 이런 사소한 것도 수학을 잘하게 되는 어떤 습관 중에 하나예요. 결국 부호 하나 차이로 틀릴 때도 많으실 거거든.
자, 그래서 이대로 보면은 2가 서로 빼고요. 1도 서로 빼기 때문에 분자가 1인 식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통분이 상당히 쉬워지니까 편한 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꾸 흔들리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이 광이 퀄리티 떨어지네. 이렇게 흔들려? 샥, 씹기고. 넘어갈게요. 계산은 안 했네, 그치? 선생이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계산 과정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변명을 해봅니다. 나 자신을 변호하자면 난 님들의 계산기가 아니에요. 알았죠? 고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이 정도 계산 그냥 어려워하지 말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넓고 다양해요. 선생님이 동기들이랑 거의 과외 얘기 안 하는데 학생들 가르치는 이야기 간혹 하다 보면은 애들이 좀 놀라워합니다. 진짜 그 애들 그러니까 평생을 공부 잘했던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은 헐 그래요. 물론 난 지금 선생님은 이제 경력상 우리 학생들 지금 학생들보다 더한 친구들도 많이 가르쳐 봐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유튜브 영상 강의를 보시면은 잔소리가 많아요. 너네 이거 어차피 계산 안 할 거잖아. 나한테 해달라고 징징댈 거잖아. 그러지 마. 네가 찾아서 봐. 막 이런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아무튼 선생님 유튜브 강의는 찾아서 보면은 본인이 노력해서 찾아서 보는 만큼 도움 될 겁니다. 할 말은 다 하고 넘어가요. 2번 이상 해주는 일이 드물 뿐입니다. 자, 606번을 보면은 이게 바로 부분분수예요. 유형 5번이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A, B로 나누지 말고 둘 중에 큰 거를 찾아라 그랬어. 얘랑 얘 중에 얘가 크잖아. 그러면 부분분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2죠. 분의 1인데 원래 이렇게 분자에 숫자가 있으면은 1이 아닌 숫자가 있을 땐 앞으로 빼줘요 그냥.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2 하고 곱하기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 이렇게 크다 작다로 바로 공식 쓰시면 됩니다. 얘도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3 분의 3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 더하기 큰 거 빼기 작은 거 4 분의 4 작은 거분의 1 빼기 큰 거분의 1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게 부분분수를 굳이 막 한 개의 항인 분수식을 2개의 항으로 나누는 이유가 다 1이니까 사라진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지우고 얘네들이 지워져요. 결국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요거 계산해서 얘 찾으라는 문제죠. 그래서 복잡하게 펼쳐놓는 공식이지만 계산 다 하면은 간단해진다. 부분 분수는 꼭 1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610번. 괴롭다. 새벽 5시에 나는 강의를 찍고 하필이면 선생님은 뭔가 바쁠 때 일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래도 바쁠 때 여유 있을 때는 한없이 여유 있어 하고 바쁠 때 겁나 바빠요. 일을 여유 있게 해도 되잖아 미리 하면. 근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름 여유 있게 한다고 미리미리 일을 끄집어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그 종말에 가면은 열심히 항상 다 모든 걸 몰아쳐서 하는 느낌이 되는 것 같아 마무리가. 시작은 일찍 하는데 오늘도 5시에 강의를 찍고 있고요. 선생님은 7시 반쯤까지 필요한 촬영해야 될 강의를 녹화하다 갈 것 같은데 아마 다 찍으면 8시 넘고 급하게 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문제 봅시다. 그냥 번분수 계산하라는 건데 번분수가 번분수 계산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요것부터 하나하나 해가면 되는데
요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그냥 x분의 x 마이너스 1분의 1분의 1 이래가지고 x 마이너스 1분의 x 이렇게 쓰셔도 좋은데, 아 선생님 저는 그게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분모 분자에 그냥 x 곱한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x 바로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이걸로 갈아치워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건 뭐 여기 다 써야겠다 이렇게 쓸 거면. 선생님은 항상 계산을 귀찮아하는 뭐 그런 모든 일반적인 수학생이랑 쌤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계산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법들을 알려주는 편이니까요. 이번엔 예를 계산해 볼게요. 노래 지금 선생님 동생 컴퓨터로도 노래가 나오는데 그게 여기 영상에 담기려나? 계속 노래가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스피커를 끌어가긴 글렀다. 귀찮다. 그냥 갈게요. 아마 안 들릴 거야. 자,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할게요. 분모 문제에 x-1을 곱하는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1-x로 부호가 바뀌게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 도저히 안 되겠다. 잠깐만요. 매번 이거 들었다 놨다 너무 귀찮아. 잠깐만. 자, 조정 완료. 지금 이거 카메라를 달고 있는 이 뭐라고 부를까? 카메라 홀더도 한 4년 되니까 얘가 좀 이제 맥을 못 추네. 그렇게 다들 노쇠하는 거죠. 어, 요거는 번분수가 아닌데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요. 1 마이너스 x분의 1. x분의 x 마이너스 1. 요게 답이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 남겨놓고 괜히 쓸데없이 카메라 조정했네요. 자, 614번. 614번은 풀이가 뻔한 문제라 그 뻔한 풀이 과정을 한번 이해는 시켜드리겠지만 실제 풀이는 더 빨리 들어가실 수 있어요. 더 이상 낚을 수 없다. 요만큼은 쓰자 그냥. 귀찮아. 자, 이 11분의 30이라는 가분수를 우리가 11분의 22 더하기 8로 봐서 2 더하기 11분의 8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여기 있는 숫자는 1보다 작습니다. 그쵸? 얘를 a 더하기 b 더하기 뭐 분의 1이라고 한다고 할 때 여기 있는 이 분수가 어떤 값을 갖냐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b는 최소 1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1이야. 거기다가 뭔가를 더했어. 그럼 여기 분모는 1보다 큰 놈이에요. 분자보다 큰 수가 분모에 존재하는 거라서 이 분수는 1보다 작은 값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1분의 30을 2 더하기 11분의 8로 나타냈을 때 앞에 있는 2가 A의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가 11분의 8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분의 8을 나타내는 식을 한번 써보자면 B 더하기 C 플러스 분의 1분의 1이잖아 지금 그치? 이 식을 뒤집어주면은 8분의 11은 B 더하기 C 플러스 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다시 요 형태와 유사한 형태로 잡혔기 때문에 우리 8분의 11 또한 8분의 18 더하기 3 해서 1 더하기 8분의 3으로 하면은 얘가 어차피 1보다 작은 분수기 때문에 요게 8분의 3을 나타낼 거고 요게 1이 나타날 겁니다. 이제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뒤집어서 가분수를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다음은 뭐냐? 3분의 8이야. 8분의 3을 뒤집어주면은 여기는 분모 C 더하기 D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를 3분의 6 더하기 3분의 2로 보면은 2 플러스 3분의 2 얘가 C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분수가 3분의 2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3은 D 플러스 2분의 1이다 로 정리가 되고
1 더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D는 1, E는 2 이렇게 식이 잡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풀이 과정은. 그럼 이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은 뭐냐? 11분의 30을 쪼개세요. 11분의 8.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또 쪼개세요. 8분의 11은 1 더하기 8분의 3.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또 쪼개면은 3분의 8은 2 더하기 3분의 2. 얘를 뒤집어서 또 쪼개시면은 2분의 3은 1 더하기 2분의 1. 차례대로 A, B, C, D, E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전에선 빨리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내는 학교라면. 아, 새벽 5시부터 핫식스를 먹고 있어요. 선생님, 카페인 중독은 아니고 카페인을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체력도 점점 약해지고 우리 학창 시절 때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 선생님도 나름 체력으로는 꿀리지 않을 정도로 학창 시절을 특급으로 마쳤지만 성인이 된 후로 몸 관리 안 하면서 일만 해왔더니 아이고 참 좋지 않네요. 항상 미래가 대비돼 있어야 되는데 내 미래가 어찌 될지 알고 막 이러면서 약간 우리 학생들 사는 거랑 비슷하게 살아왔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대학을 어떻게 갈 줄 알고, 그치? 너희들이 무슨 학과를 갈 줄 알고 인생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난 이 학과를 갈 거니까 지금 그 나이 때쯤에는 이게 갖춰져 있고 막 뭐야 블라블라 생각보다 그렇게 안 사라지죠. 내가 학생들 이런 걸로 설득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후회도 좀 있고 선생님 젊은 시절에 좀 더 관리를 안 했었더라면 이런 후회도 있는데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관리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여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바빠서 관리하도록 합시다. 자, 616번. 드디어 우리 학생들에게 내신 대비만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듣는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그냥 저런 분수식의 계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어요. 부분 분수는 자주 나오는데 얘는 나중에 지수로 구할 때쯤에나 좀 나올 거야. 지수 할 때 수학 원인가 이제는 바뀐 교육 과정으로는 아무튼 봅시다. 일단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뭐냐면 얘는 분수가 아닌데 여기에는 분수로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주어진 항을 x로 나눌 거야. 그러면은 x-x분의 1은 2가 됩니다. 요 나누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상식이 한 가지 가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 방정식이라고 읽어요. 방정식. 예를 들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요거를 x를 나누고 들어가서 x 빼기 1은 1이다. x는 2다. 라고 풀면은 틀리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 s에다 2를 2 넣어도 되지만 0 넣어도 되잖아. 양쪽에 똑같이 있는 x가 똑같이 있다고 나누어 버리면은 이 0을 놓치게 돼요. 0이 안 나오잖아. 그쵸? 방정식의 근을 만들어주는 식이라고 할게요. x. 0 넣으면 되니까. 얘 보고 x는 0 떠오르잖아요. 그쵸? 이 x가 양쪽에 똑같이 있다고 나누어 버리면은 부등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달라져 버려요. x로 나누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이건 x로 나눴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x라는 식은 결국은 이제 요 방정 이걸 만족시키는 근 중에 0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방정식에 x를 0을 대입한다 하더라도 왜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0이니까 둘이 같지 않습니다. 즉 x는 0이 방정식의 근이 아니에요. 방정식의 근이 아닐 때는 나누어 줘도 됩니다. 이해됐나요? 요것은 왜 나누면 안 됐다고? 0 넣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나누면 안 됐어요. 근데 얘는 0 넣어도 등호 성립 안 하니까 나누어도 상관없는 식이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 모르겠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든 우리 수업 때 물어보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근데 100%다 놔두고 들어가야 돼서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이런 짜잘한 상식들을 갖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자, 이런 분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 같은 거.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ab. 근데 둘이 곱해봐야 어차피 1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수 형태의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 빼기 2나 더하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의 형태를 가져요. 개수의 형태를 맞춰서 써보자면 x제곱 아니 개수가 3인 애들은 이렇게 2인 애들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 얘가 2이고요. 요거가 제곱했으니까 4잖아 4. 그럼 얘는 6이 돼야 되겠네 그치? 여기가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정말 쉽지. 그냥 이런 x 빼기 x면 자기 자신과 역수가 더하거나 빼져 있는 식을 계산할 때 상수항이 나오는구나 정도를 한번 경험상 느껴보고 넘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살면서 이런 유형을 보게 될 텐데 그때 좀 빨리 풀려면 지금 한번 경험해 보는 게 낫지.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자질구레한 식들이 많이 나오겠네. 다 했던 건데 왜 개정을 해서 야 유튜브 영상 찍었으면 1년 울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내용을 또 찍는 선생님이 오직 바라는 거는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친구들은 아마 요거 내가 보지 말라고 했을 확률이 높아요. 물론 나중에 내년에 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건 다 보라고 하겠지. 평소 공부할 땐 봐야 되니까. 네, 아무튼 지금 현재는 요거를 유형 5번, 8번 빼고 다 유리함수로 넘어가라라고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까먹었어요. 그냥 갑시다. 어, 그러니까 선생님 학생이라면은 원칙적으로는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시험이 급한 친구들은 안 풀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였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어, 그래요. 할 말이 떠올랐어요. 근데 이 문제 풀고 할게요. 자, 이 식이 어떻게 계산이 되나를 묻고 있는데 통분해야 돼요. 통분. BC분의 B 플러스 C CA분의 C 플러스 A의 곱하기 B AB분의 A 플러스 B의 곱하기 C. 쌤 이러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까?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고요. 얘는 마이너스 B고 얘 마이너스 C가 돼요.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식 전체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다시 쓰면 AB분의 C제곱 BC분의 A제곱 AC분의 B제곱 뭐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 분수를 다 통분을 해준다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으로 나오는데 요거 1학기 때 내용일 거예요. 수학 상의 내용일 확률이 크죠. 선생님이 아직 전범위를 단원을 다 안 살펴봤지만 이런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이런 건 수학 상에 나오죠. 1학기 때. 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마이너스 3의 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a가 되는 식이죠. 근데 이 곱이 0이기 때문에 빵 둘이 같다. 이거 3abc가 됩니다. 쌤 어떻게 그래요? 라고 한다면 그냥 공식이라서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어려운 것까지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까먹을 때마다 종종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종종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외워두고 가지 않으면 그때마다 틀리거나 공식을 다시 찾아봐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약분 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3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자, 이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제 또 아까 하려던 얘기 다시 하려고 했다가 지가 까먹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가 다시 깨닫게 된 그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되게 독특하죠.
뭐 보통 수업이라고 한다면은 질문 숙제 검사하고 다음 단원 진도 나가주시고 하는데 선생님은 질문만 받고 수업 시간에 질문 받고 할 거 없으면은 선생님 갖고 온 문제를 풀리고 진도는 유튜브를 보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응을 좀 못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두는 만큼 너희들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 유형 하나만 듣고 바로 문제 풀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선생님 학생들의 평가는 유튜브 강의 좋다라고 하는 편이에요. 조금 루즈하거나 설명이 너무 짧은 부분들이 없진 않은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줄 때 모르는 거는 그냥 애써서 풀어오지 마라. 모르는 거를 이해시켜주는 건 내 몫이고 이해됐으면은 그거를 네 걸로 만드는 복습의 과정은 너네 몫이다. 그러니까 뭐 숙제가 뭐 20문제인데 별표가 15개여도 선생님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이니까 이런 강의 방식에 대해서 나 편하자고 하는 거긴 한데 너희들한테도 유익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 지금 스케줄로는 주말 하루 동안 똑같은 단원의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학년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4번 수업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4번. 그러면 그날 하루 동안 내가 그냥 했던 말을 4번을 반복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가는 학생은 정말 미안하게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수업을 듣습니다. 되게 학생의 어떤 실력이나 성실도나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똑같은 질문들이 다들 겹치거든. 그럼 왜 너도 왜 또 이걸 물어봐?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죠. 미안. 너가 싫은 건 아니고 오늘 이 문제를 4번 동안 해서 아무튼 이런 잡소리 끼네요. 그래서 아무튼 진도를 요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수업 시간에 그 긴 시간을 질문 위주로 받아주고 너네들에게 풀로 집중해 줄 수 있어서 난 더 좋아요. 이미 올라간 유튜브 강의 영상은 선생님 이 강의 뭐 오타했는데요. 그럼 수정이 더 이상 안 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래도 난 좋습니다. 자, 뭐 x는 유색 생물이고 y는 무색이래. x 유색, y 무색 기억하고 뭐 지표는 요거래. 이게 지표래, 지표. 뭔지 잘 모르겠어요. 딱 그만큼만 읽고 합시다.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지난달 수질 검사에서 어떤 생물학적 지표는 20%였대요. 여기 20이 나왔대. 즉 뭐냐면 지난달 x 더하기 y분의 y는 선생님은 100분위를 그냥 0.2로 계산해 버리거든요. 100을 나눠서 얘가 0.2니까 곱해서 100 곱해서 20% 나온 거지. 이거 5분의 1이죠. 계산해 주면은 y는 x 플러스 y. 그래서 4y를 x라고 보면 된대. 즉 무색인 y의 4배가 유색이다. 근데 이달은 지난달에 비해 유색 생물수가 2배, 무색 생물수는 4배가 됐대. 늘어났대요. 그러면은 어쨌든 y는 4y가 x야. 그러면은 이걸로 일단 지표식을 잡으면 2x 더하기 4y분의 4y라고 식을 잡겠죠. 그쵸? 근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x 자리에 4y를 집어넣으면은 8y 더하기 4y 분의 4y 4y 자 12y 분의 4y 3분의 1 곱하기 100%가 되겠네요. 100% 이렇게 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 문자 치환하는 느낌으로 들어간 거죠. y를 x로 바꾸든 x를 y로 바꾸든 그닥 뭐 어려운 내용 없죠. 수학 문제 한글로 나오면 어떻겠냐라는 게 이번 강의 초반부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딱 보니까 어때? 유형 10번? 다 한글인데 그지 같죠? 그지 같아요. 수학은 문자가 어려워 보이더라도 여러 가지 기호나 문자로 이야기할 때 더 명료하게 다가옵니다. 스스로에게. 뭐래? 넘어가자. 그래도 나는 한글을 사랑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유리시계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앞에까지는 그냥 유리식 몸풀기 막 정리하고 계산하고라면은 유리식, 비례식 뭐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 유리식 단어는 유리 함수만큼 쉬워요. 근데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유리식, 비례식 뭐 이런 것들 어, 봅시다. 세 개가 다 같다 하는데 문자가 x, y, z 세 개 나와 있는데 식은 이렇게 등호가 두 개로 한 줄로 연결된 등호 두 개를 이용하여 한 줄로 연결된 식은 식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 셈이랑 똑같아요. 얘네 둘이 같다로도 식 잡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래봤자 요거 같다란 말이랑 똑같아. 뭐냐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미지수가 3개인 방정식의 그 문자 값을 알려면은 식이 3개가 주어져야 하는데 얘는 둘이 같다. 얘까지 같다는 의미 없다 그랬죠. 이미 둘이 같다가 돼버렸으면 자동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식이 아니야. 그렇게 식이 두 개밖에 안 나와 있는 식은 x, y, z의 값을 정확하게 찾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못 찾습니다. 못 찾으니까 안 찾아도 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는 t로 잡고 x 더하기 y는 3t, y 더하기 z는 4t, z 더하기 x는 5t 이렇게 잡고 식을 다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은 x, y, z가 한 개씩 더해졌을 때 6t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x는 요걸 보아하니 yz만 더해서 4t라면 x는 2t가 돼야 합을 6t로 맞춰줄 거고 y는 요걸 보아하니 x랑 z 더하면 5래. 그럼 y는 1t. z는 x랑 y 더하면 3t니까 얘가 3t 역할을 해줘야 다 더해서 6t가 나오겠죠.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뭐 세제곱분의 x, y, z를 2t 세제곱 t 세제곱 3t 세제곱분의 2t t 3t 이렇게 곱하셔서 답을 내시면 돼요. t 세제곱 다 약분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단 이렇게 풀이는 찍어놔야 될 것 같아서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귀찮아도 이렇게 한번 한 거고 어차피 XYZ 못 찾아. 얘가 2면 1이고 3인 거고 얘가 4면 2이고 6인 거야. X가 20이면 Y는 10이고 Z는 30이야. 근데 얼마인지는 못 정한단 말이야. 그럴 때는 는 1 잡고 풀면 편해. T로 잡지 마세요. 서술형 풀이가 아닌 이상 T로 적고 들어가서 괜히 지랄할 필요가 없어. 알았죠? 나라면 그냥 1 잡고 풀어요. 는 3, 는 4, 는 5, 다 더하면서 반나누면 6이네. X는 2, Y는 1, Z는 3이네. 어차피 T 다 약분될 거라서 의미가 없는 식이었어요. 서술형으로 깔끔하게 풀기 위해서만 뭔가 그래서 x 더하기 y가 어디서 x가 누가 2라 그러냐 x가 4일 때도 되는데 2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서술형이거든요. x가 4도 되고 6도 되는데 넌 x는 2라고 썼으니까 2 말고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겠네. 네 풀이 그럼 틀린 거네. 4일 때도 성립하는데 이렇게 딴지 걸고 들어오는 게 서술형이야. 그러니까 서술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풀이지만 객관식이나 단답형에서는 빨리 푸는 게 좋죠. 이거 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T 쓸 시간이면은 문제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맙소사 40분이 지나도록 유리 함수도 못 들어가고 있어. 살려줘라. 선생님은 항상 열심히 삽니다. 우리 친구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응. 구독 많이 해라. 응? 문제를 건너뛸 뻔했네. 음, 음, 자꾸 왜 이래? 왜? 책을 까걸로 뒤집어 놨거든, 지금. 공간이 좁아가 책을 뒤집어 놨더니, 자꾸 딴 데 보네요. 야, 딴 데 보지 마라. 집중해라. 너네한테 한 얘기 아닌 거 알죠?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준 거야. 식 두 개밖에 없죠. 미지수 세 개인데 간단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랬어요. x 플러스 y는 2z입니다. 3y 마이너스 3x도 2z예요. 둘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x 플러스 y는 3y 마이너스 3x. 4x는 2y, 2x는 y. 이것밖에 몰라. x가 얼마였고 일단 y가 얼마일지는 알지만 x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y도 못 찾아. 그냥 쉽게 가라고. x가 1이고 y를 2라고 해봐. 여기다 넣었을 때 z는 2분의 3이 나오네. 엄마 분수 계산 그지 같네요. 이럴 때는 다 2배. x를 2, y를 4. 2 집어넣으면 2x가 y니까, 그치? 둘이 더하면 6이니까 z는 3. 아하, 이게 더 깔끔하구나. 이거 저기 식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2의 제곱, 4의 제곱, 3의 제곱분의 xy, yz, zx 끝. 간단하죠? 넘어갈게요. 631. 이번부터는 영상을 좀, 아우, 야, 눈부셔. 방금 광명을 보았지? 그래. 너네가 선생님 강의를 보고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만 잘 공부하시면은 수학에서 광명을 볼 겁니다. 세상 얼마나 좋아졌어. 학원을 안 다녀도 강의를 해주는 선생이 있어. 지금은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올리거나 하진 않지만요. 선생님이 이제 다니는 치과대학 졸업하고 치과의사 일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해오던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될 때는 아마 조금 더 그때 되면 시간적 여유도 있겠지. 지금 학업과 일을 병행하다 보니까 좀 바쁜 것도 있고요. 그때 되면은 좀 부담 없이 이렇게 강의 형태로 유튜브에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요즘은 조금 실력이 썩힌 느낌인데 애써 쌓아둔 이 실력 썩히기도 아깝고 나름 이 일이 재밌기도 해요. 애들한테 가르쳐 줄 때. 선생님도 혼자 공부하면서 참 모르는 수학의 세계를 많이 경험했고 그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재밌고 정말 좋잖아.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서 정말 도시 방방곳곳 어느 곳에서도 핸드폰은 다들 갖고 있으니까 적어도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은 공부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는 세상. 수업료 안내도. 그쵸? 선생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과 비슷하긴 한데 지금은 왜 그러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쵸?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재주가. 아무튼 갑시다. 자, 가비에리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네요. 이런 시작부터 가비에리가 나오면 어떡해? 가비에리라고도 안 써 있으면서 우리 가비에리를 먼저 다루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점점 더 영상 편집을 좀 잘하든지 뭐 영상 내에서 잘 할 테니까 아마 이런 거 몇 분 몇 초 가면 본다 이런 거 다 해줘야지. 그쵸? 뭐래? 선생님이 약간 아무 말 대잔치를 많이 하고 새벽엔 특히 그런 증상이 많다 보니까 이해를 하세요. 자, 가비에리가 뭐냐면 B분의 A, Q분의 B, R분의 S, C가 같다고 했을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같고요. 어, 어? 이렇게 써버리니까 문자가 좀 헷갈리는데 뭐 MN, LMN, MN 이렇게 하지 말자. PQR을 원래 PQR을 쓰는 게 아닌데 이렇게 써버려 좀 스스로 헷갈리고 있어요. 자, A분의 B, C분의 D, E분의 F가 같다고 했을 때요. 일단 똑같아요. 분모를 다 더한 거 분의 분자를 다 더한 거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막 거리감이 들거든. 뭐야? 분수 계산 저렇게 하나? 아니에요. 계산을 한 게 아니라 B를 본 거예요. 설명은 이따 또 해줄게요. 요것도 같고 아니면은 PA, QC, R2분의 PB, QD, RF가 같다. 라는 거를 쓰는 게 가비엘이라고 합니다. 일단 왜 같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식을 이해하고 나면 두 번째 식은 쉬워요. 는 t라고 잡으면은 b는 at, d는 ct, f는 et가 됩니다. 이 식을 몽땅 더해주면은 b, d, f는 a, c, e,
t가 돼서 AC를 나눠주면은 이게 t야. 얘 또한 t가 나온다고요. t. 이것들을 분모끼리 더한 거랑 분자끼리 더한 거를 가지고 분수를 또 만들어도 똑같은 b인 t가 나옵니다. 이래서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선생님 나 요 첫 줄은 이해했어요. 근데 얘는 뭔가요? 라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나 첫 줄 아직 이해 안 됐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약 한 1분 30초 전쯤이겠죠? 그쯤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t 잡고 푸는 풀이를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댓글 남기시면 됩니다. 답을 달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자 얘는 뭐냐면은 이 분수에다가 a분의 b, c분의 d, 2분의 f에다가 적절하게 지들끼리 실수배를 해준 거야. 분모 분자에 p를 곱해준 a분의 b랑 분모 분자에 q를 곱해준 c분의 d, 분모 분자에 r을 곱해준 2분의 r, f분의 f.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이걸 기본적인 예라고 보면은 분모 다 더한 것분에 분자 다 더한 것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줄에서 나온 얘기죠. 분모 다 더하고 분자 다 더했을 때 b가 똑같다. 분수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분모 더한 것분에 이거 분자 더한 거니까 당연히 같은 거죠. 얘는 얘랑 같아요. pp 약분하면 a분의 b잖아. 곱하기 2를 한 거란 말이야. 이건 얘는 얘랑 같은데 얘는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도 같게 된다라는 그런 걸 이용하는 게 가비엘이에요. 가비엘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를 가지고 그냥 다 더해서 K가 나오나 확인해 보면은 3A 하면 6A 나오네. 오, 좋아. 마이너스 B 더하기 2B 하면은 더하기 B지 3B 안 나오죠. 아, 그냥 더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실수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3A 마이너스 B랑 4C 더하기 3A는 놔둬주고 이제 요거를 적절하게 3B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B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2B 마이너스 C 이렇게 잡았을 때 4는 그대로 왔고 2도 그대로 왔는데 여기 3도 곱하기 2를 해서 6으로 오면은 분자를 계산 먼저 하면요. 6A 맞춰놨고 이 3B도 맞춰놨어요. 마이너스 B 더하기 4B 하니까 4C에서 2C를 빼니까 더하기 2C로 분자가 딱 얘랑 똑같아졌지. 그랬을 때 분모는 12더라. K는 10이다. 이렇게 가비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더해서 만나봐야 돼. 그게 제일 편하잖아. 그냥 요거를 한번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가운데 걸 2배 해가지고 더해보니까 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요 문제 풀이가.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가비엘이라는 말은 기억 못해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거는 기억해야지. 그래야 풀리는 걸? 풀 수 없는 걸?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아, 벌써 1시간이 다 돼가네. 지친다. 유리함수도 아직 안 만났는데. 2개 정도 찍고 가고 싶은데, 오늘. 신입생 정시 모집에서 AB 두 학교의 자연수 지원자 수. AB. 지원자 1대2. 합격자 3대4. 불합 2대5를 때 합격률을 구하라. 자, 지원자가 몇 명인지 모르니까 A명 있을 때 여기 2A명 지원했다고 치고 합격자는 3B명 있을 때 4B명 합격했다 치면은 불합격자는 뭐냐면 지원자에서 합격자 수 빼면 됩니다. 여기를 C로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할 거야. 알겠죠? 지원자에서 합격자 빼면 불합격자지 뭐. 그래서 요 B가 2대5를 따른다를 가지고 맨 마지막 줄에 식으로 푸시면 돼요. 5A-15B는 내항의 곱은 4A-8B 외항의 곱과 같다. A란 7B다. 오예. A 학교의 합격률을 구하시오. A 학교의 합격률은 A분의 3B입니다. 지원자 수 안에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가지.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100%로 나타나는 말은 없으니까 이렇게만 나타내면 돼요. A가 7B야. 7B분의 3B니까 7분의 3이 합격률이죠. 이해됐죠? 네. 유리함수가 이제 시작되네요. 잠깐 선생님 물 좀 따라 갖고 와야 되겠어요. 영상은 바로 시작할 겁니다. 열심히들
보세요. 유리함수는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이거 쉰다고 쉬는 게 한 10분을 넘게 쉬어버렸네. 아이, 참. 강의가 상당히 기네요. 자, 유리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쌤, 이거 어려워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란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어, 근데, 함수가 또 경우에 따라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쉬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선생님이 거의 함수 하면 강조하는 게 있는 게 바로 그래프입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함수란 단원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함수하면 그래프를 내가 그릴 수 있는가? 왜 이렇게 유리함수 단원이 어렵지 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줘도 다 그릴 수 있나? 이 단원에 있는, 이 문제집에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라면 내가 다 그릴 수 있나? 그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밝아. 손이 가까이 가면은 손에서 후광이, 그치? 이게 후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개소리 그만할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듣는 친구들은 지금 거부터 듣기 시작할 텐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손 가까이를 못 가겠네. 너무 후광이 나서. 함수의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로 따져서, 아니 어떤 순서별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보들을 찾아내서 그래프로 가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빛이 번지니까 카메라 살짝 조정할게요. 이거 자꾸 이럴 순 없잖아. 자, 이젠 손을 가까이 가도 그렇게 빛이 많이 안 나죠. 이게 봤을 때 선생님 손가락이 여기서 지금 빛이 나잖아. 형광등이 여기서 빛을 반사시켜서 여기 이 렌즈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빛이 양이 센가 봐요. 아니네. 아무튼 갈게요. 분수함수 같은 이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모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0분의 1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 이 분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0, 4분의 0과 같이 분자가 0이 돼야 되는데 그 분자가 1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분수도 0이 나오지 않아요. 즉, 이 y값도 0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조사하셔야 돼요. x는 0은 y축을 의미하고요. y는 0은 x축을 의미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거나 좌표 대입해 보는 거야. 1,1. 오케이. 게임 끝입니다. 분수함수, 선생님이 기존 교육과정, 고1 과정에 있는 유리함수 올려놓을 때는 조금 몇 가지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거 알려줘야 대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한 번에 잘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0이라는 거를 점근선으로 하는 거예요. x는 0이라는 거를 점근선으로 하고요. 점근선이란 다가가지만 만나지 않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1,1을 지난다고 합니다. 분수함수는 기본적인 형태가 점근선을 기준으로 4분면 4개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나 이렇게 1, 3이나 3, 4, 2, 4, 4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려집니다. 이 경우는 이제 점근선을 기준으로 1,1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 그려지는 걸 알 수 있지. 여기 1,1을 지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따져줘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리고 그림. 근데 그림 이후에 따질 만한 거 첫 번째. 점근선, 아니, 이 유리함수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대칭입니다. 대칭의 제일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겹치나.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 이 경우는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니까 0,0이 점근선의 교점이 돼서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일로 가고 중학교 때 점대칭, 선대칭 이런 거 했죠. 여기 여기로 가고 그런 대칭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기울기 두 직선이 나오는데 y는 기울기 1짜리 직선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기울기 1짜리 직선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접어도 같고 이렇게 접어도 같다 하여 대칭이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대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이고 두 번째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시면 좋은 게 사각형 넓이에요. 사각형 넓이. 자, 이 경우는 무슨 펜으로 할까? 이걸로 합시다 그냥. 자, 이 곡선이 한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점근선 x축, y축과 둘러싸여져 있는 이 사각형이 나와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사각형은 밑변이 x1이고요. 높이가 y1이 됩니다. x1, y1, 그치? 이 x1, y1의 곱이 항상 1로 일정한데요. 왜냐하면 저 점은 유리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y1은 x1분의 1이다라고 이 식에다 대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x좌표 곱해버리면 이거 나오잖아, 그치? 이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도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걸로 끝이 아니라 몇 가지 함수들을 더 그려줄 거니까요. 계속해서 보면서 본격적인 유리함수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는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진짜 청소돼야 되네. 정말 할 게 많네요. 자, 두 번째 그래프.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이런 거 한번 더 그려보자고. 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단 두 가지만 조사하면 된다 그랬죠. x는 1이 될 수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니까. 이 분수식 또한 분자가 마이너스 1로 고정이니까 y좌표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x좌표에다 0 한번 넣어보면 0,1을 지나네요. 자, x는 1이 될 수 없고요. y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근선이지만 그냥 실선으로 그릴게요. 귀찮으니까. 요 곳과 요 x축을 통해서 4개의 사분면으로 또 나뉘어진단 말이야. 이렇게는 이렇게든 지나갈 건데 0,1을 지난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겠구나로 대충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프는 내가 볼 수 있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의 정확도만 가지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따져줘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대칭. 일단 1,0 점근선의 교점인 1,0 대칭이고 두 번째는 이걸 기준으로 기울기 1짜리 직선 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렇게 세 가지 대칭이 나와야 되고요. 사각형 넓이 한번 볼게요. 곡선이 한 점을 x1이라고 합시다. x1, y1이라고 했을 때 점근선의 교점으로 둘러싸여진 이 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거예요. 자, 밑변은 여기가 x좌표가 x1인데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x1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1 빼기 1. 그치? 그림이 좀 작아가지고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높이는 마이너스 y1입니다. 요게 높이인데 y좌표라고 하기엔 길이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 둘을 곱하면은 y1 곱하기 1 마이너스 x1인데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라고 하면은 y1은 x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라는 식이 성립했고요. 이 식을 정리해서 1 마이너스 x1분의 2라고 했을 때 얘가 넘어가면서 곱하기 2로 그냥 2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넓이 2가 이 사각형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 분자에 있는 상수가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했으면 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가봅시다. 분모 분자에 다 x가 있는 걸로. 뭐 이것도 해도 애매하고 저것도 해도 애매하네요. 식만 되는 거 원래 잘 못해요. 자, x는 2가 되면 안 되고요. y는 자, 우리가 하던 대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요. 2x 4 더하기 3으로 바꿔서 분자에 상수만 남겨놔야 된단 말이야. 2 더하기 이렇게. 분자의 x에 대한 식을 없애서 이렇게 3으로 만들면 이 분수는 더 이상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y좌표는 2가 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다 돌고 돌아서 이렇게 정리하셔서 해도 좋고요. 이 상태로 보자면은 x의 개수만 가지고 비교하여 x분의 2x는 2죠. y는 2가 될 수 없다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x에다가 뭐 1 정도 집어넣어 볼까요? x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1. 아,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이 두 개의 정보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려야 되는 그래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 함수 특성별로 어떤 순서대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잘 하셔야 돼요. 1, 마이너스를 지난데 여기 지난데 여기. 그럼 뭐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물론 이 그려질 때는 이렇게 x축을 절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0 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2분의 1 넣으면 y좌표가 0 나오니까 1, 4분면의 2부분을 지나가는 거 확인되겠죠. 여기가 각각 2분의 1, 2분의 1에 나오겠죠. 이렇게 밑으로 마음대로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 축이랑 만나는 절편이 이렇게 지나갈지 밑으로 원점을 지나갈지 원점 아래로 지나갈지는 직접 대입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어쨌든 찾고 나면 대칭 세 가지 찾아내야겠죠. 대칭 세 가지. 2,2 대칭이고요. 길기 1짜리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는 딱 봐도 이제 3인 거 보이셔야 돼요. 3. 자, 이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식을 보자면은 밑변은 x좌표 뺀 거야. 밑변. x1에서 x좌표 2를 뺀 거고요. 높이는 여기 y좌표에서 요 y좌표 뺀 거. y1 마이너스 2입니다. x1 빼기 2, y1 빼기 2를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 y1은 2 더하기 x1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2를 넘겨주고요. 얘가 절로 곱해지면은 딱 3 나오죠.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각형 넓이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분수를 풀어줘야만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절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각형 넓이를 나타내는 이 3이라는 가분수를 풀었을 때 나타나는 분자가 어떻게 중요하냐면 이제 그래프는 그릴만한 거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x분의 1, y는 x분의 2. 저 분자의 상수가 달라버리면은 x분의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x분의 1 그래프는 이 둘러싸인 넓이가 이 사각형 무조건 1 나와. 어떻게 잡든 무조건 1 나와요. 근데 x분의 2는 넓이가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축 점근선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넓이가 2가 나온다고. 그러면 얘네 둘은 평행 이동으로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이 사각형 넓이의 값이 이 함수의 특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으로 만들어지느냐 안 지느냐는 저 사각형 넓이 값이 일치해야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 가서 또 보게 될 거예요. 함수는 이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역함수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자, 역함수 또한 간단하지만은 그냥 한번 일반적인 내용을 보고 갑시다. 역함수. 자, fx를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하면은 역함수를 찾는 과정을 다들 아시죠? 카메라가 멀어지면 많이 흔들려. 어쩔 수 없어요. 뭐 고정시킬 방법 내가 손으로 잡고 하나 이걸? 아니,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이제 생각했죠? xy 문자 바꿔주시고 분모 절로 곱해줘요. 그래서 axy 더하기 bx는 cy 플러스 d 다 한쪽으로 넘겨서 ax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따라서 y라는 역함수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써집니다. 얘가 바로 역함수예요. 잡고 하니까 그지 같네. 안 할게요. 역함수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여기랑 여기만 바뀌었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비교적 찾기 쉽기 때문에 찾아서 푸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y는 2x-1분의 3x 플러스 1이다의 이놈의 역함수 f 인버스 x는 얘네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2x-3분의 x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돼요.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은 그냥 xy 문자 바꿔서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자, 이 정도면은 기본적인 유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으니까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강의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이후에 뭘 또 찍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 637번. 자, y는 x-1분의 2x 플러스 1, 치역이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의역을 묻고 있는데 그냥 그림 그릴 줄 알면 푼다고. 알겠죠?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다른 풀이가 더 쉽게 느껴지기 전에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쉽게 느껴져야 함수 단원을 정복한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따져야 될 것들을 따져보자면 x가 1이 되면 안 되겠죠? 어디다가 써놓고 들어가.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거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함이 크긴 한데 좀 그래프 그리는 거 자신 없는 친구들은 이런 거 써두고 들어가요.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x는 1이 될 수 없고 y는 2분의 1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y좌표의 범위가 2보다 크대. 어? 뭐 이게 2분의 1이야? 2죠. 미안합니다. 2에요, 2. 새벽부터 지랄해서 그래. 아직 6시 반이에요. 아, 슬프다, 진짜. y좌표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면은, 요즘 어딘가 x좌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좌표가 5가 나오겠죠?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y좌표 전부 다 전부 다 요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이 y좌표가 5가 나올 때를 계산을 하면 x에다 2 집어넣으면 5가 나와요. 2,5입니다. 아, x좌표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범위에서 y좌표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구나.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정의역을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아시겠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 풀이를 보면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도 푸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쉽게 다가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639번. 학교가 그냥 한 10시에 갔으면 좋겠어. 대학생이 무슨 9시에 학교를 다녀. 너무 슬프다, 진짜. 어차피 늦게 끝낼 거. 아침을 좀 늦게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자, 평행 이동하여 겹쳐지냐, 안 겹쳐지냐. 아까 평행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가분수를 풀었을 때 사각형 넓이. 그것이 같은가. 그것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일단 다 정리합시다. 2 더하기 5x분의 1 2 더하기 10 빼기 7이라고 했을 때 5x 플러스 5분의 7 마이너스 7 얘는 1 빼기 1로 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하나 나가고 5 마이너스 5x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합시다. 다 정리는 됐고요. 뭘 봐야 되냐면 요 1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1x가 아니잖아. 5분의 1x잖아. 그래서 요 5분의 1을 보는 겁니다. 근데 눈앞에 5분의 1x가 나오기만 하면 다 돼. 5분의 1x가 나오면 5분의 1x가 아니라 5x분의 1 5x분의 1이 있죠. 이러면 평행 이동해서 그림이 겹쳐집니다. 얘도 5x분의 1 있죠. 겹쳐집니다. 얘는 5x분의 마이너스 7이지 부호만 달라도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요. 5x분의 1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x분의 1은 이쪽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대칭 이동을 하지 않고선 겹칠 수가 없는 그림인데 숫자까지도 마이너스 7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이 보이지만 마이너스 5x분의 마이너스 1이면 그냥 5x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리을도 겹쳐지게 됩니다. 그냥은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하면 미묘한 차이가 그림 식에선 드러나지 않아요. 대충 이렇게 정리된 식에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은 못 보고 이렇게 가분수를 풀어준 뒤에 나오는 그림에서 이 평행 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642. 자, 그래프 따질 거 먼저 따져보면은 x는 마이너스 c가 될 수 없고 y는 a가 될 수 없어요. 요렇게 볼 수 있다 그랬지. 요렇게, 그쵸? 2,1을 지나고 2 집어넣으면 그리고 점근선이 x는 1, x는 마이너스 1, y는 2래. 이거 갖다 AC 찾아주시고 두 번째로
2 집어넣으면 1 나온다 가지고 B 찾아주면 되겠죠. 1은 C가 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A가 2고요. 2, 2, 4 플러스 B. 이거 갖다 B 찾아주면 되잖아. 그쵸? A, B 다 찾았죠. A, B, C. 뭐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림 안 그려도 되네. 이런 건. 그쵸? 645번. Y는 2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2B. 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C가 되면 안 되고요. Y는 2분의 A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말고 아는 거 없어요. 근데 Y축과 만나는 Y좌표. 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가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0,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을 준 거고요. 0, 1을 준 거 대입하면은 C분의 2B가 1이다로 하나씩 나오죠. 점대칭이래. 점대칭.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이래요. 이 대칭인 점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로 나오는 AC를 여기서 찾고 이걸로 B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649. Y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래요. 그림 그려봐야 하는 거지.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녹화되고 있지? 되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갑자기 순간 겁나 무서워진 게 옛날에 한참 영상 촬영했는데 녹화 일시 정지 버튼 누르는 채로 녹화 재시작을 안 해서 녹화를 다 날려먹고 다시 녹화한 적이 있거든? 순간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자, x, y 점근선 이렇게 되고요. x에다가 뭐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까? 그러면은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1이 되니까 마이너스 1,1을 지나네.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점근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야,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축을 보는 거야. 이제 눈앞에 x축, y축은 사라진 겁니다. 마이너스 1,1 지나고요. 이 점을 지나고 이제 그림 그려야 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쪽이 문제지. 이쪽이. 얘가 원점으로 갈지 원점 위로 갈지 원점 아래로 갈지 이럴 때는 그냥 점 하나 더 찾아줍시다.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y절편이 음수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원점 아래로 내려가겠죠. 1, 4분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지난다고 볼 수 있겠지.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4분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리식 푸는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라. 651번. 자, y는 x 플러스 c분의 ax 더하기 b. 그림이 마이너스 2 떼데데데데데 1 떼데데데데데 2 0,2 떼데데데데데 이렇게. 자, 그림을 보고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y는 1이 될 수 없다를 통해서 유식에서 y는 x 플러스 2였고 그냥 x 더하기 b였다라는 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C와 A에 대한 정보는 요 정근선을 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0,2 지난데 0 집어넣으면 2분의 b거든. 그게 2 나온다는 거니까 b도 찾아주면서 문제 끝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654번. 자, 문제 풀기 앞서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좋겠죠.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y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없어.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y좌표가 마이너스 2로 나오네요. 0 집어넣어도 돼. 나 분수가 싫어서 그래요, 선생님은. 너희들 분수 싫잖아. 나도 그래.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그림 뭐 이렇게 가겠네. 그쵸? 자, 문제 따져볼까요? 1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죠? 2번. 정의역은 x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된다. 맞죠? 마이너스 2가 아니면 되니까. 3번. 교점, 축과의 교점은
여기 찾는 거잖아. 마이너스 3분의 5, 0인 거는 얘가 0 나올 때 보면 되죠. 분자가 0 나올 때를 기준으로. 맞죠? 1, 2, 4, 1, 4분면 안 친다니까 틀렸죠. 5번. 자, 평행이동한 것이다. 평행이동의 개념이 나왔어요. 그 평행이동 어떻게 봐야 된다고? 무조건 가분수 풀어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더하기 1로 봤을 때 마이너스 3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 나오니까 x분의 1, 여기도 x분의 1. 그래서 맞죠. 평행이동으로 겹쳐질 수 있는 애입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갑시다. 657번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요.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지금이야 쉽게 푸는 친구들 많아 보이지만은 학년 올라가서 미적분 배우면은 절대로 쉽게 안 풀리거든요. 그림 그릴 줄 아시는 사람이 같은 그래프만 그리는 걸로 계속해서 답을 낼 수 있어요. 절대로 막 이상한 걸로 친구들은 이렇게 안 푸는데 더 쉽게 푸는데 하면서 친구들 풀이가 더 쉬워 보인다고 그 풀이로 들어가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안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친구들 풀이는 잊어버려. 그림 그리면 다 나오는 거야. x는 1이 될 수 없고 y는 2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x는 1이 될 수 없고 y는 2가 될 수 없고 1, 2, 0,1 지나고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x가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면은 여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이거 0 되는 거 찾아보면은 2분의 1, 0 나와요. x절편이 여기가 2분의 1이야. 2분의 1. 요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함수에서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다 y좌표야. 최대값도 y값 제일 큰 거 얘기하면 되는 거고 최소값은 y좌표 제일 작은 거 얘기하면 돼요. 그림으로 보니까 y좌표가 제일 클 때가 여기겠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가지고 y좌표의 범위를 묻고 있다면 최대는 2 집어넣은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예요. 최소는 2분의 1 집어넣은 거고 여기다 대입하시면 답은 나오겠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시험 때까지 그림이 잘 못 그리겠다 이런 마인드면은 시험 힘들어요. 남들 다 못 푸는 어려운 문제 본인도 못 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 항상 신경 쓰세요.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네들 선배들은 항상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랑 다르게 시험 1, 2주 전에는 이상한 풀이를 갖고 와서 풀어요. 내가 알려준 적도 없는 풀이를 저게 맞다면서. 그리고 또 묻는 게 뭐냐면 저게 맞는데 왜 저대로 안 풀리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안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해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어진 문제는 무조건 풀려요. 그림을 그려서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학생들이 갖고 온 풀이는 특이한 특정 상황에서는 안 풀리지만 보편적으로 문제가 100개라면 8, 90개는 풀리고 10개 정도는 못 푸는 풀이를 갖고 와서 푼단 말이야. 그게 본인들은 더 쉽게 다가오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머지 안 풀, 난 그렇게 그런 한계가 있는 풀이들은 알려주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나한테 갖고 와서 왜 선생님 이렇게 풀면 안 풀려요? 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네가 그럴까봐 나는 그 풀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 풀이를 알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는 거니? 이가 되는 거지. 좋지 않습니다. 자, kx 더하기 1 x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고 y는 2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x에다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를 지나네요. 그치? y에다 2 집어넣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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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자, 이렇게 가는데 이 직선 잘 봐요. 직선은 점 아니면 기울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식이니까. 얘는 0,1을 지난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우리에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림이랑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해달래요.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면은 이렇게 누워서 가면서 여기서 접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여기서 접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뭐 틀린 것 같은데? y 정근선 1이죠. 1이에요 1. 죄송해요. 다시 그릴게요. 아 새벽부터 일하니까 죽을 맛이야 죽을 맛. 지금 2시간 가까이 촬영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어제도 컨디션 안 좋아가지고 어제 수업한 친구한테도 삽질을 좀 많이 했거든. 잘 안 나오더라고 계산이 어제 따라. 나머지는 삽질한 거 없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0,1 여기죠. 문제 이상하더라.
이렇게 기울기 양수로 가가지고 여기서 접하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것하고 나머지는 접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림이 요거 하나 묻는 거네. 요거 하나. 음. 아무튼 교점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한 점 만나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풀이는 방정식 잡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둘이 갖다 잡고요. kx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x 분모 곱해주면은 x 마이너스 2다. kx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더하기 3은 0이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h는 12k는 0이다. k가 0 또는 12가 나와요. 당연히 12가 되겠죠. k가 0이 왜 나왔는지만 생각을 합시다. k가 0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0이 기울기면은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상수함수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뒤로 점근소이니까 다가가다 만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식은 그림은 절대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식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12만 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만날 리가 없죠. y는 1이 될 수 없는 놈이니까. 그쵸? 자, 넘어가서 664번. 좀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하나 더 찍고 가야 돼. 괴롭다. 자, fx는 요겁니다. f 인버스는 f랑 똑같대요. 아니구나. 인버스가 아니구나. 역함수가 합성함수냐, 합성함수. f100에 8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 그냥 해봐야죠.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어. f8은 8분의 7. f2 8은 f 안에 8분의 7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아서 8분의 7분의 마이너스 8분의 1에서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옵니다. f3는 f 안에 마이너스 7분의 1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아요. 마이너스 7분의 1분의 마이너스 7분의 8 해서 다시 8이 나오네요. 규칙을 찾는 문제는 최소한 3개, 최대 많아도 4개까지만 찾으면 규칙이 나온다고 했어요. 8분의 7을 넣고 마이너스 7분의 1 나왔고 그 다음에 8 넣었단 말이야. 이게 1, 2, 3이죠. F4, 8은 F 안에 8 넣은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8분의 7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1, 2, 3, 4, 5, 6 하면은 100은 여기서 나오겠습니다. 99, 97, 98, 99, 100. 답은 8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규칙성을 묻는 뻔한 문제였습니다.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3번 내지 4번만 반복하면 되는구나라는 개념만 있어도 쉽게 푸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일 거야 아마. 그치? 자, 유리식을 건너뛰지 않은 많은 학생들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 학생 건너뛰라고 해가지고 참 할 말이 없네요. 너 건너뛰었지만 잘해와야 돼. 아시겠죠? 자, fx는 2x 더하기 3분의 ax인데 역함수가 fx랑 같대요. 아까 역함수 찾는 거 알려줬죠. 얘랑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고 2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3x 둘이 같다고 하니까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대박이죠? 672 마지막 문제죠. 자, fx는 x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3 f 인버스 오브 f 인버스 5를 찾으라는데 이거 날려주고 역함수 5 나오는 거 찾으면 되죠.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넣어서 5를 찾겠다는 개념이니까 얘가 5 될 때 찾아주면 돼요. 2x 마이너스 3은 5x 마이너스 15 3x는 12 x는 4였다. 자, 이렇게 모든 문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영상이 이거를 이제 내년에 보는 친구들이라면은 선생님이 수학 상하를 다 올려놓은 상태겠지만 수학하를 올리는 거는 요 강의가 처음이에요. 신교육, 새교육과정, 고1 과정을 올리는 거는 이 영상이 처음인데 그래, 잘 공부하시고요. 선생님 시간에 쫓겨서 좀 녹화를 하는 때도 많다 보니까 설명이 단촐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잘 하는데 특히 계산, 답 내는 거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정도 계산은 본인들의 노력으로 극복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계산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강의에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무리식과 무리함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